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거든요. 저한테 연결해 주셔도 되고, 네. 성소자 부모 모임을 소개해 주셔도 되고,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 책을 권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 모임에서 사실 만들게 됐거든요. 그럼 또 이렇게 이왕 또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성소자에 대한 아직도 이제 편견이나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접하는 경험이 아무래도 있으실 텐데 그중에 좀 함께 얘기를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커밍아웃 할 때 이제 좀 자주 접하는 거는 네. 저는 힘들게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반응들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네.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. 뭐 너무 외로웠겠다. 막 이렇게 말을 자주 들어요. 근데 치근한 좀. 네네, 되게 불쌍하듯이 이렇게 네. 이런 표정을 짓는데 이제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성소수자 대부분이 뭐 힘들고 좀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다는 생각도 저는 일종의 좀 편견이 아닐까 생각을 네. 하거든요.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커밍아웃을 받는 분들은 그 점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. 네. 보통 방금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소야 부모 모임에서 북콘서트를 했었어요. 전에 나온 책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어떤 분이 내 친구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달라 그랬을 때 그 대답을 그날은 부모가 안 하고 같이 참석했던 성소수자 당사자인 이제 개인분이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가장 기분 좋았던 커밍아웃을 사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 내용이 자기가 친구한테 그때 이제 애인이 생겨서 이제 남자 친구였겠죠. 애인이 생겨서 연애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성소자가 아닌 또 다른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하면서 나 사실은 요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이제 그 남자애야라고 동성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. 근데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첫 대답이 야, 너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행복해 보였구나 라는 대답이었대요. 그 얘기를 듣고 성소자 부모인 저나 이제 다른 엄마들 아빠들도 참 되게 약간 생각 못했던 우리가 항상 비성소자인 사람이 성소자를 받아들여야 된다,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랑이 뭔가 다른 사랑이고 특별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의 반응은 그게 뭐 누구랑의 사랑이라도 우리가 흔히 연애하면 예뻐진다, 행복해 보인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축하를 하잖아요. 그냥 다른 아무 편견이나 한 단계 없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. 그런 마음이어야지 되고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때 느꼈어요. 그런 반응이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, 정말로. 그래서,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이해를 이제 그 성소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. 제가 관련된 부분이 생각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커밍아웃을 받거나 성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소자는 이렇지 않나요? 라는 질문이나 그거에 기반으로 한 걱정을 하거나 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이제 3부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. 처음에 3부의 1장의 시작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한국 사회에서 성소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기에 내 아이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. 이 장에서는 성소자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우려들을 덜어내 보려 합니다.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 책에 여러 가지 성소자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들에 대한 예도 나와 있고 또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제 개신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는 내용들 또
뭐 그 에이즈에 대한 걱정, 또 방금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던 외롭게 살면 어쩌지 하는 부모의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. 이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많은 동성 커플들이 동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경제, 가사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여느 이성 커플들과 다르지 않게 사랑하며 연애하고 같이 재산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법적 혼인관계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법 제도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 관련해서 또 기억에 남는 커밍아웃이 있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. 처음에 이제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, 이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, 그러면은 네가 여자 역할이야? 뭐 누가 남자 역할이야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우리 둘 다 여잔데 남자 역할이 어딨어?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뭐 리드를 한다거나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조금 편견이죠. 뭐 남자 여자처럼 어떤 역할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조금 당황스러운데 계속 들으면 이제 좀 화도 나요. 그런 거 없어 하면서.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했던 데인데 되게 긴장을 하면서 말했어요. 나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애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덤덤하게 알고 있었어. 그럴 것 같았어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놀란 거죠. 어떻게 알았어? 그랬더니만 이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게이 분들 사례처럼 네가 너무 막 구름을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어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너 예쁘냐?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너무 고마웠어요.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커밍아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연애 상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진짜 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저는 저희가 커밍아웃을 하는 게 어떤 우리를 좀 좋게 바라봐줘, 뭐 우리를 배려해줘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냥 나는 너와의 관계를 전과 변함없이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게 좀 본질적으로 잘 된 커밍아웃이 아닌가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멋진 친구분이라고 생각이 네. 들어요.